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나우 손해사정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리나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우 손해사정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홍진영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사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봤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저희 법무법인에서 엄청 많이 이제 기자님들이나 고객님들이 연락이 오는 게 수문보험금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제가 사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과거 조사자로도 일을 하셨으니까 먼저 수문보험금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묻고 싶어요. 제가 이 정의는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요. 첫째, 보험 소비자가 몰라서 청구를 못한 보험금이 있고요. 둘째, 보험회사가 알면서도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금. 세 번째로는 보험회사도, 보험 소비자도 몰라서 지급을 안 한 보험금. 이 총 세 가지로 총 분류를 할 수 있고,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보험 소비자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보험금을 수문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정말 비일비재하고 무조건 청구돼서 나오는 보험금이 따로 있지만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보험금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객들은 진짜 수문보험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사자로도 일을 하셨으니까 네. 수문보험금에 대한 사례 어떤 게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이제 보험회사의 입맛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 소비자에게 이런 걸 따로 알려주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청구한 실비보험이나 이런 수술비, 정액담보들은 다 지급이 되지만 후유장애 담보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전제로 돼야 되기 때문에 후유장애 보험금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았고 이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거는 일반 보험 소비자들이 발행받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수문보험금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후유장애 진단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되게 이색적인 사례가 있긴 했었어요. 고객이 교통사고를 상담을 하다가 과거에 기침을 크게 했다가 꼬리뼈가 너무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쿵 하고 엉덩이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후유장애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를 했는데 이제 소멸시효 부분에서가 약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수문보험금의 대상으로 가능한지 현재 독립손해사정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험 소비자 편에서 일하는 손해사정사로 대답을 드리자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에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행일자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에 과거 몇십 년 전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입증만 가능하다면 현 시점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10년이 지난 사고라고 해도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것을 발급을 받으면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게 정말 수문보험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다쳤던 기억들 혹은 수술을 했던 기억들을 되새겨보고 거기에 있어서 아직 내가 후유장애를 끊지 않았다라고 하면 후유장애 진단금이 청구가 가능하니 이게 과연 바로 수문보험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6년 정도의 남자분이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된 보험 소비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 소비자도 현재 시점에서 연락을 통했더니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 3년이 지나서 청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총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 발행을 받고 못 받은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을 수령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성리나 선사님이 아시는 후유장애에 대한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신기했던 사례나.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이색적인 사례였는데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어요. 손가락을 피지를 못하시게 된 거죠. 그분은 그 상태로 쭉 사시다가 운 좋게 저랑 면담을 하게 됐는데 손가락을 못 피시는 거예요. 왜 손가락을 못 피세요? 하고 말하니까
과거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손가락을 못 피게 됐다. 그래서 증권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후유장애 진단금이 무려 3억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 청구 안 하셨어요? 하니까 너무 심플하게 하시는 말씀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제가 또 받을 수 있나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이게 정확한 수문보험금이다, 고객님. 고객님의 보험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사정사님께서 얘기하신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보험금을 전액 다 수령 받으셨습니다. 그 보험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손이나 선생님이 귀인이시네요. 그쵸? 기인이죠. 죄송해요. 터졌네요. 그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보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행을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가 장애인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나라에서 쓰는 국가장애랑 이 후유장애라는 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위해서 쓰는 단어일 뿐이지 보험 소비자가 장애인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을 주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여기 손가락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굽혀졌다고 우리 국가장애 받을 수 있을까요? 무료 주차 스티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보험에서는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쳤고 수술을 했고 그 수술로 뭔가를 핀을 박았다 라고 하면 한 번쯤은 후유장애 진단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쾌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은 수문보험금 찾기에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례인 후유장애 진단금에 대해서 우리 홍진영 사정사님과 저 성리나 손해사정사가 안내를 했는데요. 여러분, 수문보험금이라는 거는 후유장애 진단금 뿐만 아니라 지금 홍진영 사정사님께서 얘기하신 실손, 암진단 모든 보험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수문보험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